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2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11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회의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대해 시장은 금리 인상 행진을 마무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미 장기 국채 가격의 폭락세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낙관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연준은 어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최고 수준인 5.25에서 5.5%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두 차례의 연속금리 동결 발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묻고 있는 질문은 금리를 더 올려야 할까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속도를 늦추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나은 감각을 갖게 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매각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가능성이 줄었다는 반응과 함께 국채 금리 인하로 호응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다음 주 예정된 분기별 차환 경매에서 1,12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매는 3년물과 10년물, 30년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장에서 예상한 1,140억 달러보다는 조금 축소된 규모입니다. 이런 내용은 장기 국채 수익률의 하락을 불렀고 10년물의 경우 4.73%로 약 20bp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3월 이후 하루 최대 낙폭입니다. 30년물도 17bp 이상 밀린 4.92%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 조짐을 보여주는 경제 데이터와 함께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감소한 점도 반영됐습니다. 대형 소매점들이 분할 상한, 캐시, 리어드 등을 내걸고 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들의 연 이자율이 최고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30% 이상 이자를 물리고 있어 보상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이용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경찰차를 빼앗으려던 13세 소년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워싱턴 DC의 펜쿼터 마을에서 경찰을 위협한 13세 버나드 토니 주니어가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발표에 따르면 토니는 12살 친구 한 명과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경 거리에 주차된 경찰차에 다가갔습니다. 이어 차에 탑승해 있던 경찰관 한 명에게 내리라고 소리쳤고 이 경찰관은 차에서 내리며 토니를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토니가 범행 당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권총을 가지고 있는 척을 했다며 무장한 상태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토니는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총상을 입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토니와 함께 있던 소녀는 그 자리에서 도주했으나 폐쇄회로 영상을 바탕으로 추적을 시작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소녀는 지난달 31일 구금됐습니다. 3년간 이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절차가 또 한 번의 중대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국 시각 2일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시정 조치안에 포함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사회에는 5명이 참석했으며 표결에 참여한 이사 4명 중 3명이 참석했습니다. 한 명은 중도 퇴장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내용이 담긴 최종 시정 조치안을 EU 집행위에 제출했다며 남은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일 CTBT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발다이 토론 연설에서 미국이 1996년 이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처럼 러시아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도 지난 30일 중국의 샹산 포럼 연설에서 러시아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 철회는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미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6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러시아는 1996년 이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에 비준했습니다.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을 가지 말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태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까지 나서서 태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거부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나선 상태입니다. 오늘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관광객들 한국에 등 돌리다라는 기사에서 지난 주말 X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시태그는 한국 여행 금지였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은 100만 건 이상으로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한국 입국 심사가 거절됐던 경험을 토로하며 번졌습니다. 한 태국인은 한국 방문을 4번이나 했고 왕복 항공권과 호텔 예약 등 입국 조건을 갖췄는데도 최근 한국의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의 인종차별 문제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방콕 포스트는 한국의 입국 심사가 엄격한 이유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짚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미국과 일본, 영국 등 22개국과 관광객에 대해 내년 연말까지 출발 전 입국 허가 제도인 KETA 발급을 연재했으나 태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1일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기자들과 자리에서 태국인이 지속해서 한국에서 입국 거부되고 추방되는 문제에 대해 외교부 차관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2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보지선이었습니다.